이번 시간에 인수분해 융합 문제 풀이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1번 봤더니 다항식 얘가 2차 식에 대한 완전 제곱 형태로 인수분해가 될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세요 그랬는데요. 우리 앞에서 했던 거는 그냥 필수 문제를 한번 가만히 살펴봐요. 그냥 인수분해 합시다, 인수분해 합시다, 인수분해 합시다 이런 모양이었는데 이번에 인수분해 할 때 옆에 제한 범위가 있잖아요. 그리고 2번 문제도 한번 봐요. 2번 문제 봤더니 x에 대한 뭐가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인수분해 제한 범위가 걸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1번 문제 왼쪽 빈 공간 보이세요? 1번 문제 왼쪽 빈 공간 보이세요? 거기다가 인수분해에 대해서 제한 범위가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조금만 필기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와 제한 범위.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인수분해 할 때 제한 범위를 좀 눈여겨봐라 그 얘기인데요. 조금만 더 정리를 좀 해보면 예를 하나 들어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수분해 할 때 아는 게 있어요. 뭐 편한 건데 x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 합시다 그러면요. 이거 모르진 않죠. 저 x 마이너스 1에 뒤에 보면 x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면 여기 인수분해하는 방법인데 사실은요. 얘를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죠. 루트 x의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해서 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 식은 그대로 x 플러스 1로 이렇게 붙여놓고 루트의 제곱인 거니까 얘를 인수분해하면 루트 x의 마이너스 1에다가 루트 x의 플러스 1에다가 뒤에 x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돼요. 물론 사실은 얘도 인수분해가 되는데 걔는 나중에 조금 더 하도록 하고 하는 김에 조금 더 해봐. 혹시 허수 배웠어요? 그렇죠? 허수 i 배운 친구들은 이놈을요 이렇게 봐도 돼요. 루트 x의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i의 전체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얘가 루트 x 마이너스 i에 루트 x 플러스 i까지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데요. 두 개를 좀 보면 위에 있는 이 식이나 어떤 식인 거지? 같은 식이 돼요. 그리고 이 식이나 이거는 아직 하지 맙시다. 그냥 참고로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이 식이나 모두 다 같은 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식을요 가만히 보면 이걸 1차 식인 거니까 이걸 다항식이라고 해요. 다항식은 알다시피 우리 앞에서 했던 거잖아요. 1차식, 2차식 또는 3차식 이런 걸 이제 통칭해서 다항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다항식까지 인수분해 한다는 얘기는 딱 여기까지 인수분해 합시다 그 얘기인 거죠. 근데 이렇게 된 식을 우리가 루트 안에 뭔가 문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식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리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왜 유리식이야? 큰일 날 뻔했네. 왜 무리식이지 사람아. 저 루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놈을 이제 무리식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여기까지 들어간 거 유리식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다항식까지 인수분해 하세요. 그런 얘기는 사실은 유리식까지 인수분해 하세요. 그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유리수 범위까지 유리식 또는 범위까지 인수분해하는 게 약간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이란 말은 아무 말이 없으면 여기까지 인수분해 합시다. 그 얘기인 거고요. 특별한 경우에는 여기까지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거의 문제에 보면 2차 식의 완전 제곱 형태인 거니까 사실은 2차 식이란 얘기는 뭐라 되는 거지? 다항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인수분해 할 때 요건 참고인데요.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진 않는데 서로 같은 두 1차식을 인수분해하면 얘를 우리가 무슨 제곱식이라고 하지? 완전 제곱식 이렇게 해서
이름을 갖다가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더 비교해보면 서로 다른 두 1차 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제한 범위가 걸리면 우선 1차 식인 거니까 기본적으로 무슨 식을 베이스로 까는 거지? 1차, 2차, 3차는 무슨 식을 베이스로 깐다고? 다항식을 베이스로 까니까 다항식을 기본 베이스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리식까지 가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다 여기까지 해서 처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유리식에 대한 놈인 거니까 얘를 가지고 개수 비교할 때 루트를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유리수 범위에서 우리 앞에서 설마 인수분해 근세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개수 비교합시다. 또 뭐 합시다? 수치 대입합시다. 또 뭐 합시다? 내림차순 정리해서 개수 비교합시다. 또 뭐 합시다? 인수 정리 써서 다항식 전체의 값을 0으로 만들어내는 값을 찾아서 조립제법 하든가 역시 또 뭐 하든가 개수 비교하든가 다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아유, 몇 번 강조합니까? 이거 문제 풀 때 개념을 써서 문제를 풀어야지 유형을 써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돼요. 됐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개수 비교할 때 그럼 개수가 어디까지 가겠다는 거지? 유리 수까지 갑시다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사실은 이건 거예요. 그래서 다항식이다 그러면 대부분 여기까지 가요. 그 안에 루트가 뭔가 존재하잖아요. 그럼 그건 무리수, 무리식인 거니까.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두 개 잘 비교해 보셔야 돼요. 서로 같은 두 1차식의 곱이냐 서로 다른 두 1차식의 곱이냐.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한번 보실래요? 자, 지워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번 문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뒤에 있는 것들 보잖아요. 그러면 다 제한 범위 가지고 인수분해하세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시죠. 1번 문제. 봤더니 다항식 x 플러스 1에 뒤에 보면 x 플러스 3인가요? 뒤에 보니까 x 플러스 5, 그 다음에 x 플러스 7 이렇게 돼 있는데 플러스 k가 있는데 이놈이 2차식의 완전 제곱 형태로 인수분해가 될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되긴 되는데 2차식의 완전 제곱 형태래요. 그러면 a의 x의 제곱에 플러스 b의 x의 플러스 c의 이게 2차식인 거잖아요. 이게 써야 돼요. 좋아요. 얘가 2차식인데 그 2차식의 완전 제곱 형태로 그랬으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사실은 이 완전 제곱도요. 똑같은 식이 두 개 있으니까 이렇게 놓고 하는 게 제일 편해요. 됐어요? 이렇게 놓고 하는 게 제일 편리하니까 가능한 2차식의 완전 제곱 형태도 이렇게 풀어 헤친 다음에 생각은 또 이래야 되죠? 얘하고 얘가 무슨 식이라고? 항등식이니까 생각은 이렇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수치 대입 먼저 해볼까요? 이번엔 수치 대입할 것인가? 두 번째, 개수 비교할 것인가 하는 건데 수치 대입도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보자마자 뭔가 할 줄은 아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한 번 더 해. 최고차항 완성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미 사실은 결정이 되어져 있는 거죠. A가 몇으로? 1로. A가 1로 결정이 돼 있어요. 왜 그렇죠? 얘하고 얘하고 해서 X 4제곱은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는 거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고차항 개수 찾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 찾아야 되는데 상수항은 이놈 싹 다 곱한 놈에다가 K 더하면 얘하고 얘 곱한 놈이 됩니다. 그래서 식을 또 하나 처리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나머지 싹 다 정리할 수 있는 식이 된 거죠. 이해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거나 수치 대입해서 할 수도 있는데 x에다가 제일 편한 거 뭐 넣을까요? 마이너스 1 넣을까요? 그렇죠?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수치 대입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얘가 통째로 얘 그냥 0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얘가 통째로 k가 되고요. 마이너스 1 수치 대입했더니 얘가 1인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b에 플러스 c인 거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c에
플러스 1 한 다음에 그놈의 완전 제곱입니다. 그래서 식이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문자가 3개니까 수치 대입 여러 번 해야 될 생각해서 x에다가 마이너스 3도 역시 수치 대입하면 이놈이 또 k 이렇게 만들어질 테니까 마이너스 3 수치 대입하면 마이너스 3b에 플러스 c에 플러스 9의 전체에 제곱한 놈이 됩니다. 그래서 식 2개, 여기 문자 2개니까 이것도 해가지고 2개 연립하면 되는데 식을 한번 보세요.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한 건 아닌데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고 있어요? 내가 왜 이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지 받아들일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뭐 하려고 하는 거지? 개수 비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수 비교하려고 봤더니 앞에 있는 이 B, C를 그냥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저기 앞에 있는 놈에서 딱 하나씩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확인할 수 있으면 돼요. 시간 줄 테니까 살짝 한번 해볼래요? 살짝만 한번 보세요. 자, 그럼 해볼까요? 개수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항만 기준 잡고, 기억나세요? 내가 필요한 항만 기준 잡고 분류해가지고 싹 다 하나씩 다 확인합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칸이 좀 부족하겠는데 앞에 거 좀 지우겠습니다. 잘 보여요? 그래서 첫 번째, x 세제곱의 개수를 확인해요. 그럼 x 세제곱의 개수는 이 중에서 x 3개 선택하고 숫자 하나 선택하면 되니까 이 숫자 하나씩 선택한 놈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고 있는 식인 거죠. 그러니까 1 플러스 3 플러스 5 플러스 7의 전체의 x의 세제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나 이 정도만 쓸게요. 아래다 써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1 플러스 3 플러스 5 플러스 7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놈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 x 세제곱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죠? 얘하고 누구하고 얘하고 하면 x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얘하고 하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럼 얘하면 2차, 얘는 1차니까 두 개 하면 bx 세제곱이 될 것이고, 얘하고 하면 bx 세제곱이 될 테니까 이 b의 x의 통째로 뭐가 됩니다? 세제곱이 됩니다 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 b, 여기 bx 제곱 해서 요식하고 이식하고 두 놈이 완벽하게 같습니다 해서 이제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싹 다 정리해봤더니 몇이야 이거? 16인가요? 그러니까 b는 8입니다. 그래서 b가 하나 결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x 제곱 했으니까 이번에 x 세제곱 했으니까 이번에 x 제곱 계수 한번 따져보죠. 뭐. 그럼 x 제곱의 계수는 얘하고 x 2개 선택하고 나머지 얘 2개 곱한 놈일 테니까 좀 복잡하더라도 써요. x 제곱의 개수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 곱하기 3에다가 2개씩 싹 다 묶어요. 1 곱하기 5에다가 플러스 1 곱하기 7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1 다 끝났나요? 3 곱하기 5에다가 플러스 그 다음에 3 곱하기 7에다가 싹 다 끝났나요? 플러스 5 곱하기 7입니다. 그래서 이거 싹 다 더하면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전체 식의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얘가 3, 얘가 15인가요? 맞아요? 그다음 얘 봤더니 숫자가 좀 큰데 뭐 방법이 없어요. 마이너스 없고 싹 다 됐으니까 이거 이렇게 처리해서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얘 3, 5, 15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3, 7에 21에다가 그러면 5, 7에 35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얘 몇이야? 30. 얘가 65. 65에다가 21 했으니까 86.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뭐. 이해되고 있어요? 싹 다 더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앞에 x제곱의 개수라고 해서 x제곱을 만들어요. 그럼 x제곱은 누구하고 누가 들어가야 x제곱인 거지? 앞에 주어진 얘하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곱해지면 x제곱이 되는 거죠. 당연히
얘하고 얘도 곱해지면 x제곱이 돼요. 근데 하나 더 있잖아요. 얘하고 얘가 곱해져도 뭐가 되는 거지? x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cx제곱, 여기에 cx제곱. 그러면 이 c의 x제곱. 여기는 b제곱. 그랬으니까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면 그게 답이 되는 거죠. 그럼 얘 b제곱이 몇인 거지? 64인가요? 그렇죠? 그럼 얘 넘어갔더니 22인가요? 맞습니까? 이 c가 돼서 결국은 c의 값은 답은 11이 돼요. 그래서 b의 값 결정됐고 무슨 값 결정됐으니까 c의 값 결정됐으니까 얘를 가지고 세 번째 앞에 있는 놈 보면 이제 무슨 값을 결정하라 했지? 상수 k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k를 확인해야 되는데 얘하고 싹 다 곱한 놈에다가 k를 더한 값이 얘하고 얘 곱한 놈하고 같습니다. 그런 거니까 1 곱하기 3 곱하기 상수항이라고 쓸까? 왜 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k가 상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상수항은 1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한 놈의 결과가 거기다가 k를 더한 놈의 결과가 이놈하고 곱한 놈인데 결국 11의 전체 뭐하고 똑같습니다. 제곱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필요한 k 값이 만들어지는 거죠. 뭐.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처리해 봤더니 얘 몇인 거야? 5, 7에 35에다가 곱하기 3인가요? 그러면 105인가요? 맞아요? 35 곱하기 3, 3, 5, 15, 3, 3, 9 맞아요? 플러스 k 한 놈의 결과가 121입니다. 그래서 k 값을 결정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해서 만들어진 거죠. 이해됐어요? 그렇죠? 그럼 k는 16인가요? 이렇게 처리할 수 있으면 그게 답이 돼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요게 복인 없죠? 그래요. 얘가 답이에요. 다시 한번 보시죠. 얘가 2차식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돼. 그럼 먼저 이렇게 풀어 헤치세요. 이게 지혜로워요. 왜냐? 수치 대입이 더럽거든요. 수치 대입이 더러우니까 계수 비교하려고 하면 계수 비교는 기준 잡고 분류해서 싹 다 하나하나씩 따져야 되는데 x 세제곱의 계수와 x 제곱의 계수를 가지고 상수항을 완성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눈에 잘 보이게 이렇게 풀어 헤치는 게 제일 편리합니다. 이해됐어요? 내가 왜 그런지? 한번 보시죠. 지웁니다. 자, 2번 문제 또 한번 보죠. 2번 문제 x에 대한 2차식 그래놓고 x제곱에 플러스 2배의 a-1에 x에 플러스 3에 마이너스 a가 무슨 제곱식이 되도록?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요. 또 한번 봐요. 완전 제곱식이란 얘기는 이게 뭔지 모르지만 a가 있으니까 p라고 할까? px 플러스 q의 완전 제곱 이렇게 해서 완전 제곱이 된다는 얘기인데 얘를 어떻게 본다는 거지? 한 번 더? 앞에서 했던 거 그 생각 그대로 해요. px 플러스 q 한 다음에 수치 대입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계수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해서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래 하는 거예요. 됐어요? 물론 이 완전 제곱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오해가 있어요. 완전 제곱하면 거의 중학교 때 외우다시피 한 거 기억나세요? 판별식이 몇입니다? 0입니다. 그런 건데 판별식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알겠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판별식이 만능이 아니에요. 근데 중3 때부터 2차식밖에 안 다뤘으니까 그걸 처리할 때 판별식을 아주 유용하게 써먹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판별식을 많이 좋아하는데 그 판별식 좋아하다가 나중에 아주 큰 코 다칩니다. 그러니까 판별식 나중에 판별식이 사실은요 방정식에 나와야 돼요. 왜 판별식인 거죠? 방정식에 근을 판별할 때 쓰는 게 판별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나하고 안 했다고 생각하고 그 방정식 할 때 내가 조금 더 자세히 해줄게요. 알겠죠? 그리고 판별식 안 써도 돼요. 알겠죠? 나중에 혹시 풀었던 친구들 중에 이런 거 외웠던 친구 있을 텐데 판별식이 0입니다 해가지고 뭐 인수분해할 때 막 사용을 했었잖아요. 이유는 전혀 모르고 그냥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했잖아요. 근데 그런 방법 말고도 풀 수 있어요. 답지에서 자꾸 그렇게 써놔가지고 애들이 그걸 그냥 외우다시피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도 설명해 줄게요. 그러나 지금은 아직 판별식 안 쓴다고 생각하고 됐어요? 판별식 써도 되는데요. 이따가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해놓고요. 확인해보면 또 해봐요. 최고차항 결정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 그러니까 얘하고 얘니까 t 값이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얘가 1로, 그 다음 얘도 1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져 있단 말이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놈이 똑같이 만들어지는 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니까요. 이렇게 놓고 역시 수치 대입합시다. 뭐 합시다? 이게 보기 있어요? 수치 대입합시다. 개수 비교합시다 해서 또 처리하면 돼요. 그럼 첫 번째 역시 수치 대입해봐요. 나는 항등식에 조금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나중에 어차피 중간고사 범위가 방정식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판별식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난 그래서 웬만하면 판별식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난 딱 한 군데만 써요. 그 한 군데가 어디냐고 알려줄게요. 꼭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어찌됐건 그럼 수치 대입한다는 얘기는 x에다가 뭐를 넣으면 될까? 뭐 0 넣어가지고 수치 대입해서 뭐 해보고요. 또 x에다가 뭐 하나 1 넣어봐서 뭐 해보면 되는데 수치 대입하면 생각보다 어떻게 하는 거죠? 복잡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복잡해요. 어이구 부러져. 젊어요. 분필을 막 한 손. 자, 그만해. 두 번째.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하는 거죠? 개수 비교하려고 하는 거죠. 잘 보여요? 그러니까 개수 비교하기 위해서 역시 2차항은 따졌으니까 뭐 하는 거지? 1차항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 확인해서 그거 두 개 연립합시다 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확인해 보면 먼저 1차항 칸이 되려나? 옆에다 써요. 첫 번째. 1차의 개수 따져봐요. 그럼 1차의 개수는 얘는 2에 a-1이 1차의 개수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 1차의 개수는 이렇게 된 거지 뭐. 이해됐어요? 당연히 이 q의 x가 됩니다. 그런 거니까 양변에 얘하고 얘 날려서 처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잘 보여요? 보고 있어요? 그래요. 두 번째는 상수항. 해서 상수항에 대해서 이제 접근해 보면 돼요. 상수항은 얘가 상수항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3-a가 됩니다. 그래서 처리해 놓고 얘하고 얘 통째로 곱한 놈 q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뭐. 그럼 얘 문자 두 개, 식 두 개인 거니까 처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두 개 연립해 보면 얘 q, 얘는 q의 제곱. 그럼 얘를 여기다 넣지 뭐. 그래서 정리해 보면 a-1의 전체 제곱이 3-a가 됩니다를 만족하는 a 값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식 정리해 보면 a 제곱에 마이너스 2a인데 넘어가니까 플러스 a인가 a 되는 거죠. 얘는 플러스 1이고요.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인 거니까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그래서 a 값이 두 개 만들어지는데 문제에서 a의 값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그렇죠? 뭐 a 값의 합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 인수분해 돼버리면 a-2에다가 뒤에 a 플러스 1은 0입니다. 그런 거니까 결국 a 값이 두 개 되는 거죠. a가 2가 되고요. a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처리할 수 있으면 돼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진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만약에 a가 2라면 x제곱에 플러스 2x에 그 다음에 a가 2인 거니까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얘가 완전 제곱되는 거고요.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 a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가 x제곱에 마이너스 오늘 왜 이러죠? 좀 습한가요? 날씨가? 분필을 너무 많이 뿌려먹었어. 어디 갔죠? 뭐 하다 말았죠? x제곱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었대요. 그럼 마이너스 4에 x에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었대요. 플러스 4입니다. 그런 거니까 얘도 무슨 제곱식이 되는 거지? 완전 제곱식이 돼서 얘도 완전 제곱식, 얘도 완전 제곱식 돼요. 근데 애들이 막 외웠던 거 있잖아요. 이 판별식 안 쓰려고 했는데 그래서 한번 살짝 설명만 좀 해보면 디귿 판별식이 0입니다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여기 가만히 봐요. 얘가 무슨 차수지?
미안합니다. 무슨 수죠? 짝수죠. 그러니까 이거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써보면 a-1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ac인 거니까 3-a가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0입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식하고요. 이 식을 한번 비교해 봐요. 두 식이 어떻죠? 사실상 얘가 1로 이항돼 버리면 1로 올까요? 얘가 1로 이항돼서 들어가면 두 식이 완벽하게 같은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판별식을 쓰는데요. 판별식을 왜 써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도대체 논리적인 근거는 뭐예요? 아직 안 배웠어요. 알겠죠? 내가 설명을 나중에 복소수 뒤에 가면 곧장 방정식 들어가잖아요. 그때 왜 판별식을 써야 되는지를 내가 명쾌하게 설명해 줄 텐데 애들이 그냥 없이 완전 제곱식이면 그냥 무조건 판별식 쓴단 말이에요. 근데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게 없어도 우리 개수 비교해가지고 그대로 해도 식이 그대로 도출이 됩니다. 됐어요? 그대로 도출이 돼요. 선생님 이게 좀 더 편해 보이는데 맞아요. 편해 보이긴 하는데 이거 연습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항등식인 거니까. 이해됐어요? 좋아요. 한번 보시죠. 지웁니다. 좀 깨끗이 지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 문제. 또 한번 보죠. 다항식 그래 놓고 x제곱에 플러스 3xy에 플러스 2의 y의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y에 마이너스 2를 x에 대한 두 1차 시계곱으로 인수분해할 때 밑줄 그어놓으시죠. x에 대한 두 1차 시계곱 이게 제한범위인 거예요. 인수분해할 때 그냥 막 하지 말고 두 1차 시계곱으로 인수분해해라. 그리고 아래 3번 밑에 4번을 한번 보세요. 4번 보면 x, 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5번도 보면 x, 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6번도 보면 x, 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네 문제 넣어놨는데요. 그 네 문제 다 비교해 보셔야 돼요. 알겠죠? 다 비교해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는 놈 우리 완벽하게 오늘 익히고 갑시다. 물론 사실은 이게 내신에 잘 나오는 편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집에 다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자세히 설명하는 거지 내신 문제에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편이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안 하면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김에 이 네 문제 가지고 싹 다 그냥 뭐라고 할까 완전히 단돌이 해버리자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개 잘 비교해 보시고요. 가능하면 네 개를 좀 한쪽에 쓸 수 있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3번 문제 보시죠. x, y에 대한 1차식의 곱 그랬으니까 우리 3번 문제 왼쪽에다 하나만 더 필기할까? 좋아요. 3번 문제 왼쪽 있죠? 그렇죠? 거기다 필기 한번 해봅시다. 한 번 더. 제한 범위. 또 해야 돼요? 계산이 중요해요? 제한 범위가 중요해요? 제한 범위가 중요해요. 알겠죠? 제한 범위가 중요해요. 공부 방법을 조금 바꾸세요. 그냥 막 외워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깊이 있게 생각하는 법을 좀 배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학이 그래야 점수가 나와요. 그냥 겉핥기식으로 외워놓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문제가 살짝만 바뀌다든가 아니면 뭐 이상한 게 하나 들어가 있다든가 그러면 땀 삐질삐질 흘리게 되는 게 수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방법으로 막 풀어보면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풀 대비를 해놓는 거지 그 풀 대비는 다 개념에서 온단 말이죠. 그렇죠? 잔소리쟁이 알겠어요. 자, 제한 범위 해보죠. 제한 범위가 거기 보면 두 1차식의 곱으로 우리가 앞에서 서로 같은 두 1차식을 완전 제곱식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1차식의 곱 그랬으니까 1차식인 거니까 꼭 기억할 거 무슨 범위 안에다? 유리수 범위 아니다. 무리수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꼭 기억해 두시고 루트가 존재하지 않아요. 루트가 존재하면 이미 거기까지 간 거예요. 이해됐어요? 유리수나 유리식.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루트가 아무튼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꼭 좀 머릿속에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한 식을 무슨 차순 정리했을 때 내림 차순 정리했을 때 한 문자만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싹 다 상수 취급하는데 그 상수가 싹 다 유리수입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또는 상수하고 계수. 이해됐어요? 상수하고 계수가 몽차장 유리수입니다. 왜요? 1차 시금이 유리수 범위인 거니까. 루트가 존재하지 않아요. 됐습니까? 한번 보시죠. 자, 지웁니다. 문제 풀죠. 두 인수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선 얘를 두 1차식의 곱인 거니까요. 이 식을 만약에 인수분해 옆에다 써야 되겠네. 만약에 얘가 x, 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이란 얘기는 뭔지 모르지만 x 됐어요? 왜? x가 두 개 있으니까. 여기도 x 뭐 이렇게 써. 두 1차식의 곱인 거니까 얘가 bx 뭐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얘가 y의 제곱인 거니까 여기에 cy 맞아요? 그럼 여기는 dy 뭐 이렇게 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얘가 상수인데 그 상수도 서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a, b, c, d, e, f 이렇게 놓은 다음에 얘를 가지고 계수 비교할 수 있으면 돼요. 수치 대입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저렇게 놓고 첫 번째 계수 비교할까? 그 다음에 수치 대입할까? 이렇게 접근하는데요. 계수 비교도 더럽고 뭐도 수치 대입도 더러워요. 수치 대입은 당연히 더러운 거죠. 그렇죠? 가만히 보시면 수치 대입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A, B, C, D, E, F 문자 6개니까 6개의 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계수 비교하는 건 뭐 이런 건 될 것 같긴 해요. 왜냐? X 제곱인 거니까. 이해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해됐어요? 근데 이게 유리수범인 거니까 얘하고 얘가 서로 역수 관계인 놈도 또 살짝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고? 얘가 만약에 3이잖아요. 그럼 얘가 몇 분의 몇일 수도 있는 거지? 3분의 1일 수도 이렇게 있단 말이죠. 됐어요? 물론 정수 범위에서 되면 딱 좋은데 대부분 정수 범위에서 되거든요. 근데 아주 가끔 독특한 문제들이 유리수 범위까지 좀 깊이 있게 들어가긴 합니다만 내 뭐 말하고 싶은지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수 비교도 좀 더럽고 수치 레이도 좀 더럽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할 건 우리 내림 차순 정리하는 거, 인수 정리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내림 차순 정리해요. 선생님 그럼 우리 앞에서 했던 그거하고 똑같은 방식이네. 맞아요. 완전히 똑같은 방식인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내림차순 정리해서 한 문자에 대해서 한 다음에 나머지 상수 취급하고 유리수 안에서 계수를 맞춰봅시다. 그렇게 처리할 수 있으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림차순 정리해보면 불러보죠. x제곱에 x가 얘가 x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3y에 마이너스 1의 전체 x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나머지 거 그대로 정리하면 되죠. 2y의 제곱에 마이너스 몇 y? 3y의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처리하고요. 앞에 주어진 얘를 무슨 수 취급한다고? 무슨 수 취급한다고? 상수. 얘도 상수? 계수. 그렇죠? 얘를 상수 이렇게 취급해요. 그러고 나서 보시면 어라? 얘가 왠지 인수분해가 될 것 같지 않아요? 2, 1, 그 다음에 2, 1, 마이너스 3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러면 드르륵, 드르륵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해되고 있어요? 그렇죠? 봐요. 마이너스 4y에 플러스 y인 거니까 마이너스 3y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아래쪽에 이거 지금 뭐 했다고요? 계수 비교했다고요. 내림차순 정리한 다음에 무슨 비교했지? 계수 비교하였습니다. 내림차순 정리한 다음에 계수 비교하였습니다. 앞에서 필수 문제 했던 그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럼 얘를 한번 써보면 2y에 플러스 1에다가 뒤에 보면 이렇게 한 거죠. y에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y인 거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엔 앞에 있는 얘를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에 1, 여기에 1 이렇게 한 다음에 혹시 얘도 상수 취급하세요. 숫자
숫자 됐어요? 상수 얘도 뭐 숫자 이렇게 취급하면 뒤에 있는 얘하고 된다. 노란색으로 할 거야. 늦었어요. 좋아요. 그러면 얘하고 해서 만들면 2y 플러스 1이고 얘하고 왔더니 y 마이너스 2인 거니까 두 개 더하면 3y,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해서 얘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얘가 사실상 x니까 개수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인수분해가 끝난 거죠. 뭐. 그래서 정리해보면 x 플러스 2y에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y에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해서 얘 가만히 보시면 xy에 대한 1차식 얘도 xy에 대한 1차식인 거니까 인수분해가 싹 다 끝나서요. 문제에서 더 멋있게 않았어요? 뭐 하라고요? 두 인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을까? 얘하고 얘 두 개 합하면 필요한 답은 2x 플러스 3y에 마이너스 1이 우리한테 필요한 답이고요. 몇 번이에요? 5번입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의 필요한 답이 되는 거죠. 찌글찌글찌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개수 비교 직접 하려고 했더니 너무 더러워. 수치 대입 직접 하려고 했더니 너무 더러워. 그때 내림차순 정리해서 무슨 비교합시다? 개수 비교합시다. 그러니까 개수 비교 얘가 첫 번째 개수 비교라면 두 번째 여기서도 개수 비교 두 번째가 된 거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내림차순 정리해서 개수 비교법 두 번 하면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걸로 문제가 만들어진 거죠. 이해됐어요? 네, 한번 보시죠. 자, 지웁니다. 자, 3번 문제 지우기 안 할게요. 4번 문제 한번 비교해보죠. 4번 문제 봤더니 첫 번째 x제곱에 플러스 xy에 마이너스 2의 y의 제곱에 플러스 ax의 마이너스 4y에 마이너스 2가 있는데 얘가 xy에 대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위에 있는 이 문제는 이거 자체를 무슨 분해하라고 하는 거지? 인수분해해서 확인합시다 하는 거고요. 얘는 거기에 지금 상수 하나를 A로 미지수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때를 한번 찾아봐라 그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나 사실상 같은 문제거든요. 내가 비슷한 문제를 여러 개 넣는 이유는 이걸로 그냥 단돌이 쳐버리자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쫄지 않아도 돼요. 알겠죠? 쫄지 않아도 돼요. 나는 그거 안 쓰려고 해요. 판별식이 0입니다. 그거 안 쓰려고 해요. 알겠죠? 그거는 나중에 방정식 할 때 설명해 줄 테니까 지금 나는 내가 처음 설명했던 그 원리 그대로 계속 밀어붙여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풀리거든요. 그죠? 그리고 판별식이 그렇게 편리한 건 아니에요. 판별식 쓰면 더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볼 테니까 보시죠. 그럼 얘가 역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놓고 개수 비교할 수도 있어요. 됐어요? 개수 비교할 수 있고 사실은 얘도 이미 결정이 돼 있잖아요. 저 CF 한 놈이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좀 더러워요. 수치 대입하는 것도 좀 더럽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에서 했던 그걸 그대로 가요. 무슨 차순 정리하고 내림 차순 정리해요. 그러면 X 또 써야 돼? 내림 차순 정리합니다. 정리해보면 X제곱에 얘가 x 아닌가요? 맞죠? 그럼 플러스 y 플러스 a라고 하겠습니다. y 플러스 a에 x에 마이너스 2에 y의 제곱에 마이너스 4의 y에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면 돼요. 맞게 썼어요? 한 번만 다시 확인해 볼게요. 마이너스 2y의 제곱에 마이너스 4y에 마이너스 2입니다 해서 처리하면 되겠네요. 됐어요? 네, 좋아요. 그 다음 이제 얘를 또 보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그거 한 번 더 해봐요. 통째로 무슨 취급하고 숫자 취급하고
통째로 숫자 취급해서 드르륵 드르륵 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봤더니 얘가 마이너스 몇으로 묶이지? 2로 묶여가지고 앞으로 싹 다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을 한번 더 써보면 마이너스 2로 묶어가지고 y제곱에 플러스 2의 y에 플러스 1 뭐야 이거? 어서 많이 본 놈 아니에요 이거? 맞잖아요. 마이너스 2 묶어냈더니 이렇게 되네. 이게 완전 제곱식이네. 그러니까 얘 좀 지워요. 식이 만들어지기를 마이너스 2로 묶여가지고 그 다음에 얘가 y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인데 그 y 플러스 1을 이렇게 쓰려고 하는 거죠. 이해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해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얘 나 지금 뭐 한 거지? 개수 비교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요. 얘를 숫자로 봐서 얘를 만들 수 있는지 살펴봤더니 참 친절하게 얘가 지금 yx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앞에 있는 여기에 x 해가지고 드르륵 해서 이렇게 개수 비교 두 번째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얘가 y가 되려면 마이너스 2y y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아래로 이렇게 하나 넘겨요. 이렇게. 이해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y에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y에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이 y가 마이너스 y가 만나면서 y로 개수가 딱 만들어진단 말이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개수 비교해서 얘 y를 만들었으면 따라서 a는 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식이 만들어지기를 이렇게 한 거죠. 얘가 x 플러스 2y에 플러스 2에다가 이해됐어요? 그리고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항상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으면 된단 말이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이 a에 해당하는 놈은 사실은 요 놈하고 요 놈 두 개 더한 놈인 거죠. 당연히 2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인 거니까 결국 a의 값은 1이 되면 돼요. 이렇게 해서 결정하면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개수 비교 몇 번 한 거지? 2번 한 거예요. 얘는 개수 비교 첫 번째, 얘는 개수 비교 두 번째. 첫 번째는 얘만, 두 번째는 이 전체 놓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훨씬 더 깔끔하지 않아요? 그 전에 왜 판별식이 0입니다 썼던 그 식하고 한번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궁금한 친구는 판별식이 0입니다를 한번 해놓고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뭐 판별식이 0입니다. 이걸 보면 판별식 하면 그렇잖아요. 얘의 전체 제곱에 그렇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깔끔하고요. 눈에 확 들어온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능사는 아닌 거죠. 한번 보시죠. 지워요. 5번 문제. 또 4번도 남겨놔요. 자, 5번도 한번 보죠. x에 대한 2차식 그랬는데 내가 문제 일부러 이렇게 배열한 의도를 좀 알아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쓰고 있어요. 4의 x의 y에 플러스 k의 y의 제곱에 플러스 6의 x의 마이너스 8y에 플러스 5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때 이렇게 돼 있고요. 하는 김에 6번도 한번 써볼게요. 6번 문제 보면 x, y에 대한 식을 하나 더 써보려고 해요. x제곱에 플러스 2의 x, y에 마이너스 3의 y의 제곱에 플러스 4의 x에 마이너스 2의 y에 플러스 k가 있는데 얘도 역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할 때 실수 k의 값을 찾아라 그랬잖아요. 문제 한번 전체 한번 보고요. 내가 이렇게 쓰는 거 보니까 왠지 5번, 6번은 자네들 시킬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지금 나하고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내가 풀기 전에 꼭 다시 한번 차분히 풀어 보셔야 돼요. 알겠죠? 내가 먼저 설명해 줄 거고요.
꼭 직접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보세요. 하다가 보면 좀 막힐 수 있거든요. 그게 왜 막히냐면 잘 안 해봐서 그래요. 안 해봐서 막히는 거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두 개 비교해보면 얘는 x에 지금 문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y의 제곱에, 즉 얘는 1차에 문자가 들어가 있는 거, 얘는 2차에 문자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보면 얘는 지금 어디에 문자가 들어가 있는 거지? 상수항에 문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 해결하면 1차항에 문자 있는 거, 얘 해결하면 2차항에 문자 있는 거, 2차항에 개수에 문자 있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상수항에 문자 있는 거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 해결했던 방법이나 얘 해결했던 방법이나 얘 해결하는 방법이나 얘 해결하는 방법이나 해결 방법이 완전히 어떻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같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내가 5번 더 풀고요. 6번 더 풀 거예요. 5번 더 풀고 6번 더 풀 건데 가능하면 있잖아요. 지금 잠깐 멈추고 됐어요? 잠깐 멈추고 다시 한번 내림차순 정리해서 해보셔야 돼요. 됐어요? 해보셔야 됩니다. 꼭 해보셔야 됩니다. 제발. 나는 요거 잠깐 지워놓고 해보라고 시간 줄 테니까 지금 잠깐 스톱하고 빨리 한번 해보세요. 잠깐 지우겠습니다. 이것도 지우겠습니다. 종이 준비했어요. 종이 준비해서 잠깐 멈추고 해보세요. 기다립니다.